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검찰이 민주연구원이 있는 여의도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떳떳하면 압수수색 응하라 이렇게 촉구했는데요. 압수수색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떨까요? 그리고 이 카카오 목통 사태 이후에 국회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두루 다 물어보겠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했습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네. 조승래입니다. 어제 놀라셨겠는데요. 민주당을 검찰이 압수수색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다 가셨던데 현장에 가셨어요? 예, 저희들은 그 과방위가 전남 고흥에 있는 네. 그 나로 우주센터라고 네. 있습니다. 거기 어제 현장 국감을 했었거든요. 네, 해야죠. 그걸 마치고 그 올라오는 기차 속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서울로 막 올라왔고요. 예. 근데 저희들 당번은 11시부터였는데 네. 마침 그 전에 상황이 수습이 돼서 네. 그 의원회관에서 계속 대기는 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요. 아니 잘못했으면 검찰이 수사도 하고 압수수색도 해야죠. 그런데 야당 그 정당을 압수수색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정당을 압수수색한 경우는 뭐 없지는 않았죠. 네. 없지는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그 특정 인물을 체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구속영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거나 이렇게 한 사례들은 없었고요. 예. 더군다나 이제 이 사건이라는 게 워낙에 뭐 대장동부터 해서 꼬리와 꼬리를 무는 꽃공무 사건 아닙니까? 예. 이렇게 하면서 진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야당 탄압이나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상황 속에서 발생한 압수수색 시도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저희들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야당 탄압이고 정치보복입니다. 정치보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셨군요. 민주당은 국정감사 전면 보이콧한다.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오늘은 복귀했습니까? 그 국정감사를 전면 보이콧한다는 얘기가 나왔긴 했었을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것을 검토한 적은 아니고요. 네. 그 어제는 이제 긴박하게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당사에 이제 집결하면서 그렇게 됐던 것이고 오늘부터는 제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부 이제 상임위에서는 예를 들면 법사위 같은 경우는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는 상당한 지금 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따질 건 또 국회에서 따져야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에 야당 탄압이다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지금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 언론사 상대로 며칠 동안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다. 생각해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통령의 발언 이게 무슨 뜻이죠? 예.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정부 여당은 하여튼 무슨 일만 벌어지면 항상 이전 정부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아마 이 사건은 그 채널A와 관련돼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현재 네. 소위 이제 검언 유착에 대한 수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 때 중앙지검장, 검찰총장도 했죠. 했던 분 아닙니까? 예. 그때 진행됐던 그 압수수색을 가지고 예를 든다는 것은 글쎄요. 그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검찰이 정권의 의중에 따라 움직인다 이런 얘기로 해석될 텐데 이거 무슨 얘기지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대통령이 그러면 지금 현재 압수수색을 대통령의 의중대로 진행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게요. 네, 그렇게 또 해석이 가능하네요. 윤 대통령이 어제 점심을 먹으면서 주사파 반국가 세력 협치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했던데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글쎄요, 주사파를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비공개라고 생각을 하면서 발언을 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사실은 공개되지 않은 석상에서 발언하는 것이야말로 그 발언하는 사람 당사자의 가치관이나 철학을 저는 제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야권이나 진보 세력에 대해서 갖는 그런 아주 이념적 색깔론 그런 시각을 가지고 대하는 대통령의 이 선입관이나 이념관이 정말 걱정스럽고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같이 정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지난주부터인가요? 갑자기 종북이 나오고 김일성주의자가 나오고 계속 색깔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갑자기 지금 이때 이 중요한 때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마도 그 현재 지지율이 워낙에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아마 핵심 지지층이라도 결집시켜서 국정 동력을 삼기 위해서 아마 색깔론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김종국님께서 대통령이 여당 대변인 같네요. 얘기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얘기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카카오톡 먹통 사태 원인은 뭡니까?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단 전력 계통에서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예. 전원을 차단하니까 말하자면 두꺼비 집을 내려버리니까 예. 전력 공급이 서버에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서버에서 돌아가는 서비스가 구동이 안 된 거거든요. 예. 그럼 두 가지 문제인데 왜 두꺼비 집을 내릴 수밖에 없었느냐? 예. 그 문제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두꺼비 집을 내렸다 하더라도 서버가 백업이 잘 돼 있으면 네네. 금방 복구가 될 수 있었는데 그래서 두꺼비 집을 올리면 다루는 건 가동해야죠. 그렇죠. 근데 올렸는데도 안 된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상황은 전력망 개통의 문제 그다음에 서비스를 구동하는 데 있어서의 백업 문제 네. 이 두 가지가 중첩이 돼서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그런 사건입니다. 두 가지 잘못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거 카카오가 잘못한 겁니까? SK CNC가 잘못한 겁니까? 저는 둘 다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원천적으로는 SK CNC에게 카카오는 일종의 서버를 일종의 위탁 관리를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네. 어찌됐건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전력 계통의 문제로 서버가 다운돼 버린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예. SK CNC 책임도 있고요.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네이버의 경우에는 빨리 복구가 돼서 서비스 일부 지연은 있었지만 네. 전체적인 지연 같은 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는 그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책임이 큰 것이죠. 예. 피해 보상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하는 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희 팀원 한 분도 데이트 가야 되는데 카카오톡 먹통 때문에 데이트 못 가고 끌려왔어요. 네. 이런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해줄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무형의 이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이건 큰 문제인데요. 피해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해서 영업 활동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택시라든지 아니면 라이더라든지 이런 네. 분들 이런 분들은 구체적인 피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용 약관이 있기 때문에 약관에 따라서 피해 보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예. 근데 조금 전에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무형의 피해들이 있거든요. 네. 산정할 수 있는 피해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던 데이트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약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카카오가 제대로 피해 보상 혹은 만족할 만한 신뢰 조치를 하지 않으면 네. 카카오는 국민들로부터 멀어지는 회사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이거에 대해서도 예.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초콜라 45님께서 아내랑 톡으로 다투다가 싸우다가 단문으로 제가 말할 차례였어요. 근데 톡이 먹통이 돼가지고 억울하고 답답했습니다.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위로의 말씀을 일단 전하겠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피해 보상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 정부에서 이를 좀 바라보는 대응은 어떤지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기관 통신망과 다름없다. 그러면서 독과점에 폐해가 발생하는 지점이 있는지 뭐 시장 왜곡되는지 이걸 따져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국정감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건 두 가지 문제를 막 섞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는 지금 이제 SK CNC 화재로 인해서 카카오톡 서비스가 먹통이 된 문제하고 네. 독점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으로 인한 폐해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거든요. 네네. 다른 문제인데 그거를 바로 연결시켜서 접근하니까 사실은 진단이 제대로 돼 대책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걸 섞어놓게 되면 대책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된 원인은 무엇인가를 찾는 문제하고 예. 온라인 플랫폼 독점의 폐해를 접근하는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로 분리해서 네. 접근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알겠어요. 여기서 독과점이 왜 나왔지? 그래서 좀 물어본 겁니다. 네.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네. 국정감사장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 그리고 SK 최태원 회장 이해진 네이버 GIO 다 부른다고 했는데 뭐 어떤 지점 짚어보시고 물어보시려고 합니까? 우선은 이제 저희들은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경우에는 반드시 카카오는 오너가 출석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카카오의 일부 서비스가 아니라 거의 모든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랫동안 또 지연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반드시 오너가 와야 된다. 네. 그런데 SK CNC나 네이버 같은 경우 네이버는 뭐 바로 복구가 됐으니까 큰 문제가 없었고 SK CNC도 뭐 그룹 전체의 문제라기보다는 SK CNC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제 협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오너를 다 출석시키는 이제 합의를 하긴 했습니다만 카카오는 왜 이중망을 백업망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고 네. 왜 서비스가 지연됐냐라는 측면, 그다음에 SK CNC는 이 화재의 원인과 제대로 된 그 사전 조치를 못했던 측면, 그다음 네이버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2년 전에 이 문제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됐을 때 네이버가 반대를 강력하게 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대 의견이 지금도 유효한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따져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개정안 발의했는데 네이버의 반대에 막혀가지고 무산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좀 따져야 되겠네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면 이제 또 이런 재발 방지 대책은 마련되는 겁니까? 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그 국가가 정부가 그 방송통신과 관련된 재난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는데 네. 그게 현재는 그 SK, KT 같은 기간통신 사업자들, 네. 그리고 이렇게 KBS 같은 지상파, 네. 그리고 뭐 보도 전문 채널, 종편 네. 같은 방송 사업자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지, 그 네이버와 같은 부가통신 사업자, 네. 그리고 이번에 SK CNC 같은 데이터 센터, 네. 요거는 그 대상이 돼 있지 않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렇습니다. 하는데, 중요한 회사인데.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포함해서 정부의 방송통신 재난 계획에 이것을 집어넣는 계획을 세워라. 그렇게 되면 계획을 수립하는 기업이나 이 주체들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정부도 그 계획을 제출받아서 그게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또 점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은 만들어진다. 네. 이제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는 거죠. 근데 2년 전에도 뭐 이 법안 냈는데 무산됐다면서요. 이번엔 통과시킬 수 있습니까? 예, 그때는 이제 두 가지 문제였는데, 하나는 중복 규제 문제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기업 뭐 소위 이제 비밀을 침해한다는 거였는데, 중복 규제라기보다는 이거는 보완 규제다. 네. 그러니까 2년 전에 했더라면 현재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현실에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네. 뭔가 미비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복 규제라기보다는 보완 규제다. 네. 그런 측면이고요. 두 번째, 그 기업 비밀을 침해한다는 게 기업의 데이터를 들여다본다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제대로 잘 관리하고 있는 건지. 의원님이 들여다봐도 모르잖아요. 모르죠. 볼 수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백업 시스템, 그러니까 물리적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가, 네. 이제 그거를 주로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비밀하고는 전 관계없습니다. 의원님은 2년 전에 이 법안 밀어붙이셨죠? 누가 반대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 법사위에서 네. 뭐 여러 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법사위에서요? 네. 네. 과방위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상임위는 통과가 됐는데 네. 법사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이유로 중복 규제, 영업 비밀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발목이 잡힌 거죠. 망 사용법 관련해서도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민주당 입장은 뭡니까? 민주당 입장은 지금 우리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망이라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예.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떤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면 어느 쪽에서는 그 접근성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망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망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비용을 누가 낼 것이냐, 네. 이런 문제인데, 지금은 엄밀히 얘기하면 그 일반 소비자들, 네. 그러니까 저나 이제 주진우 진행자님 같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통신정보 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내거나 아니면 국내 기업들이 망 사용료 내는 것을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유지를 하는 것인데, 네. 글로벌 CP들은, 콘텐츠 공급자들은 예를 들면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네. 내질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 좀 예. 억울하죠. 그래서 우리는 많이 내는데. 문제는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구글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 예. 이런 광고를 해요. 홍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유튜버들한테 피해가 가고, 네. 그렇게 해서 서명을 마신 거거든요. 예. 트위치 같은 데는 전송 속도를 떨어뜨리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소위 크리에이터들한테 피해가 가는 곳으로 그런 이제 공포감을 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거는 사업자들끼리, 그러니까 그 통신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들끼리의 사업자 분쟁이지, 네. 이 사업자 분쟁이 이용자들에게 전가되는 구조로 가서는 안 된다. 네. 그런 면에서 구글이나 이런 글로벌 회사들이 이용자들을 볼모로 삼아서 일종의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예. 그런 겁니다. 쉽게 이해했습니다. 과방위 국감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 남았죠? 그렇습니다. 금요일 내일 방통위와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 이제 종합 감사가 있고요.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24일 날 과기정통부 국감이 있습니다. 네.
MBC 가지고 계속 이렇게 논란이 되던데, 그리고 MBC YTN 막 민영화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MBC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그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에서의 그 저희 비속어 발언, 예. 그 방송과 관련해서 뭐 공문도 보내며 뭐 네. 고소도 하고 고발도 하고 뭐 항의 방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지난번 국감에서도 밝혀졌지만 당시 MBC만 보도한 것도 아니고 뭐 100개 넘는 언론사가 했어요. 모든 언론사가 했는데 MBC를 딱 찍어서 하는 것은 MBC가 정권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제일 껄끄러운 언론사다 이렇게 보는 네. 것 같아요. 예. 그거는 그 언론사를 길들이기 해서 뭔가 방송 장악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밖에 달리 보이지 않고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MBC를 상대로 해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언론 길들이기가 성공한다면 다른 언론사들도 쉽지 네. 않겠죠. 다른 언론사들이 걱정하면서 좀 불만입니다. 왜 MBC만 좀 띄워주고 키워주는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4471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의원님 누군가요? 중간에 들어서 말씀을 하도 잘하셔가지고요. 조승래 의원이었습니다. 두루 물어봤는데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가지고 제가 예.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현정 씨.